아침에 좋아하는 파스타 요리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네가 너무 좋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롭게 단정한 시민 강자 삶의 사회를 맡은 김주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민 강자 삶이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타이틀이 삶이죠. 여러분들은 삶을 이 글자를 보시면서 어떤 게 눈에 보이십니까? 아라는 자를 조금만 내리면 사람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위만 보고 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뭔가 조금 내려놨을 때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시민강자 삶을 함께 하시면서 욕심도 내려놓으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과한 즐거움도 내려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초대 강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자, 이제 초대 강사 영상 속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창업 전도사 한윤교 대표를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굉장히 화면에 조화롭죠? 보기에. 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아이고, 예. 참, 오늘 그 초대 강사 섭외를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흔히 이제 창업 전도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얘기들을 준비를 하셨어요? 제가 요 자리 오기까지 네. 이루었던 내용과 네. 작은 애완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래방에 자주 가십니까? 모임에 가서는 한 번씩 가죠. 그렇죠. 예. 마이크 잡는 분이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마이크를 잡으셔서. 자, 아무튼, 우리 한윤교 대표님이 지금까지 오시는 얘기들을 긴 시간이면 좋겠습니다만 지정된 시간이 있으니까 숨김없이 잘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보내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사람의 창업전도사 한윤교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둔산동에서 맨 처음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10년 동안 남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나이가 54 범티인데 불과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가까운 요 내동의 작은 빌라에서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집을 살면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 생각만 갖고 살았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남들이 얘기하듯이 웬만큼 어떤 사업적인 어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잃었고 삶에 대해서 생각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하나가 제가 원래 공부를 못했어요. 아까 삶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이 정도 걸렸어요. 학교 가기가 되게 싫었어요. 가면 지치니까. 또 그랬고 또 하나 참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머니라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엄마 아빠가 좀 싫었어요. 40대 초반까지. 왜 그러냐면 제가 위에로 밑에로 형제들이 있는데 가운데 꼈다고 양자를 보내려고 왔다 갔다 한 그런 기억들이 우리 때는 국민학교였죠. 그 기억들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있어가지고 왜 위에 형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왜 나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원망도 하고 자체도 싫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한 계기가 돼서 생각을 바꾸니까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릴 때는 참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죠? 참 힘들었어요. 어려우니까 배부르게 해주고 좋은 옷 한번 입게 해주려고 양자를 보내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을 바꾸니까요. 그때부터 어머님, 아빠라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형제들 중에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한 번씩 하니까 찾아뵙기도 하고. 그게 뭐냐? 어떤 계기가 돼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다 보니까 운명도 바뀌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그게 싫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운동을 했어요. 여러분들 싫어하는 운동이 이제 복싱 했죠. 잘 나갔죠. 우리 어렸을 때 염동균 세계 챔피언 있죠. 그분 밑에서 학교 선배라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부모님이 싫어서 또 가난이 싫어서 그러니까 공부는 또 어지간히 못했을 거 아닙니까? 오전에 수업받고 오후에 운동했으니까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래도 삼성전자라는 그 회사에 지금은 국제기업이지만 그때는 아니었었거든요. 30몇 년 전이니까요. 그때 입사를 해서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나름대로 지금 와이프를 만나서 가정도 이루고 이렇게 살았죠. 삼성 다닐 때는 그래도 작은 아파트 하나 있었고 애기들 막 이제 나가지고 손잡고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렇게 놀러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파트 팔어 적금 들었던 거 닫게 와이프한테 달달 볶아서 처갓집 가서 돈 좀 가져라고 특히 많이 하죠. 여기 남자분들면 아마 달달 볶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창업을 여러 개 했었는데요. 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있으면서 너무 이렇게 자만심이 많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고 분석하지도 않았고 단지 그 자만감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려워졌어요. 요 방청객 중에 혹시 우리 아들 왔나는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사실 급식비를 좀 못 주고 애들 학원도 못 다니고 이런 참 어려웠던 시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의 어떤 자격은 저는 한 30점?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빠로서 어떤 특별한 걸 해줄 건 없지만 방향을 제시해주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은 이제는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일이 어떤 건지 알죠? 프랜차이즈업이잖아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어려워가지고 열심히만 하려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잘해야죠. 그죠? 그 계기가 뭐냐? 여러분들 아까 얘기를 하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운동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책이란 책을 읽지를 못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도 40대 중반까지 제대로 된 책 한 권을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한 계기가 돼서 제가 책이라는 것을 손에 이렇게 잡게 됐어요. 그 책을 보면서 내 생각을 바꿨고 행동도 바꿨고 삶이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누구한테 어떤 멘토도 없었어요. 혼자 책을 보면서 뭐 여기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저한테 어느 계기가 돼서 책을 보면서 그 책 속의 내용들을 내가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또 행동도 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책 속의 진리를 찾게 되었던 거죠. 지금은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거든요. 제가 하루에 평균 4시간에서 5시간 이상 자지를 않아요. 누가 그러대요? 잠이 없냐고. 잠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죠? 저는 틀림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어요. 궁금해요. 오늘 하루가. 오늘도 이 자리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할 일을 하나 만들어 놓게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싶어요. 또 하나 있죠. 우리가 흔히 아침에 어떻게 일찍 일어나? 저는요, 일주일에 5분씩 시간을 이렇게 땡겼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뒤로 잠깐 돌아갈까요?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일에 그 냉각 테이블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신기하죠? 테이블에 구멍 뚫어가지고. 제가 재수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테이블에 구멍 딱 뚫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죠?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큰 생각이 아니에요. 작은 생각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작은 아이디어들, 생각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그 남미 출장 간 그런 시간이 한 번 있었어요. 가가지고 잔을 몇 개 사왔는데 그때 남미 가서 보니까 맥주를 이렇게 막 먹여주기도 하고 따라주기도 하고 정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갖다 나중에 내가 회사 그만두면 한번 장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번 해보려고 잔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툭 치니까 잔이 깨지더라고요. 깨지잖아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들이 거치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거치대를 이렇게 놓으니까 잔은 안 깨져도 또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다가 이거 테이블에 구멍 뚫어서 꽂아놓으면 안 깨지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구멍을 넣어서 밑에 받쳐놓으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맥주를 따라 놓으니까 김이 빠지더라고. 그죠? 우리는 맥주 따라 놓으면 김 빠지죠, 그죠? 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머리가 좀 나쁘다고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 밑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냐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오. 더운 물, 찬물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열전소자라고 하는 건데 한쪽에 열을 막 뺐으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가워져서 이쪽 걸 누르면 뜨거운 물, 이쪽 건 찬물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비대기 다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걸 이용한 거거든요. 그것만 다르면 시원해진다고 그러더라고. 야, 그럼 한번 밑에다 한번 달아줘라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달아줬던 거예요. 그거 달아줘가지고 보니까 맥주가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게 잔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서 또 하나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틀림없이 주위에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어. 그게 될까? 야, 그거 말도 안 돼. 저도요,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맥주 마시는데 이렇게 오래 마시네. 한 잔 툭 털어놓고 말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틀림없이 시원하게 한 잔 천천히 먹기도 하고 빨리 먹는다면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어떤 나름대로 그걸 가지고 사실 도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죠. 아까 다 망했다고 그랬는데 돈이 어디서 나서 창업을 했냐, 그죠? 제가 사실 시리에 빠지고 되게 어려웠었어요. 말은 이래도 집에 들어가면 마누라 얼굴 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꼬똑하면 살기 싫다고. 근데 요즘은 뭐라는 줄 알아요? 살기 싫어 그러면 살아본대, 요즘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죠? 매일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었거든요. 그런 찰나에 그 대전시청에서 신기술 박람회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시청에서. 그래서 제가 또 딴 거 모르지만 넉사라고 그냥 오기는 하나 있거든요. 전화를 한번 해서 이런 혹시나 이제 나는 그 테이블 만들어서 테이블 장사하려고 그 박람회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리가 다 차서 없대요. 근데 막 좀 떼기장 부렸죠. 좀 해야 된다. 나 박람회 나가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니 여러 번 전화하니까 조금 외진 뒤에 공간이 났으니까 와서 하려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옛날 그 테이블 하나 만들었던 거 그거 하나 양복도 사실 없었거든요. 정확히 12만 원짜리 양복 하나 명함 파가지고 그때 직원이 둘 있었어요. 그 둘하고 같이 박람회를 참가를 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흔히 포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저는 포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나 나한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투자해 줄 사람이 돈 조금이라도 몇백만 원이라도 투자할 사람이 있나 생각을 해서 설명을 열심히 했는데 한 점심때쯤 지났는데 그 나이 드신 노부모가 오더니 설명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10명을 설명에 열심히 했죠. 그런데 끝나고 나더니 나보고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따 끝나고 전화를 한번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은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좀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박람회 온 사람들이 되게 그 기술 같은 거 빼가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놓고 끝났는데 그날도 그냥 좀 지쳤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야. 근데 전화 받으면 되게 거짓말 치다잖아요. 전화 막 하려고 그랬다고 거짓말 치잖아요. 저 똑같이 아유 전화 막 하려고 했는데 전화하셨네 그랬더니 거짓말 친다고 나가 뭐라고 하더라고요. 흔히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사실 좀 저녁값 이런 것도 좀 부담이 갔을
그런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저녁은 아니고 그냥 커피라도 한잔 하자고 그랬더니 아니래, 저녁 먹재. 그래서 그럼 알았다고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오래요, 저녁 먹으러.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러나 고민하다가 일단 가보자 해가지고 그분 집을 찾아간 게 송강마을 아파트.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그분 집에 찾아가서 이제 갔더니 나이가 한 그때가 7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분인데 밥을 먹자고 하는데 밥을 보니까 보리밥이에요. 저 보리밥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릴 때 보리밥만 먹어서 고구마하고 보리밥은 지금도 잘 안 먹어요. 우리 마누라 잘도 모르고 고구마 쪄서 갖고 오는데 하나도 안 먹지. 보리밥을 먹고 그 반찬을 보니까 그 야채에 구멍이 뻥뻥뻥 막 뚫렸더라고요. 벌레 먹은 거, 씻어낸 거. 이걸 갖고 오면서 무쳐서 갖고 온 거예요. 밥 먹자고. 속으로는 참 먹기 싫은데 먹자고 해서 먹으면서 맛있어요 그러길래 맛은 없지만 맛있다고 하면서 그냥 먹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건강 비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자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조금 투자해 볼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계좌번호 하나 적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계좌번호 적어주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고 너한테. 그때는 뭐 조건 무조건 오케이죠. 아무것도 없는 놈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고 그랬더니 내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자네가 거기 가서 보고 장사를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 투자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알았다고 하고 가보니까 장사 죽어도 안 될 자리요. 100% 망해 100%. 그때는 또 실력도 없고 전화해가지고 장사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왜 거짓말 치는 거야. 또 어떻게 말 둘러댔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봐도 자네 같으면 그래도 열심히 할 것 같아. 그러면서 거짓말은 하지 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집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이제 통장을 한번 찍어봤더니 돈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8개더라고. 8개 몇 개요? 1억.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돈 잘못 붙였다고. 그렇잖아, 그죠? 잘못 붙였다고 그랬더니 잘못 붙인 게 아니고 그 정도는 있어야 뭐라도 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눈물이 없는 친구인데요. 눈물이 핑 흐르더라고요. 내가 뭐 하나 없다고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내가 진짜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로 좀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기간은 사실은 참 저한테 감동으로도 다가왔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는 성공하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베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한 10년 하니까 이제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어디가 장사를 하더라도 누가 나한테 컨설팅을 받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찾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제는 멘토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까지도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2, 3천 번 정도 해야 걷는다는데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이 있고 실패한다고 여러분들 몇 번 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기도 그렇게 합니다. 아프리카 가면 부족에 누가 우두머리죠? 추장. 근데 추장이 기후제 지나면 비가 100% 오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기후제 지나면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럼 추장이 지나면 왜 비 오죠? 아니죠. 비 올 때쯤이 아니라 추장은 비 올 때까지 지내. 100%다 와, 100%. 그죠? 그게 여러분들 끈기입니다, 끈기. 최소한 그 정도의 여러분들의 끈기가 있어야 여러분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과 목표가 여러분들의 삶이라든가 사업에 성공하는 길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어떤 내 삶의 어떤 방향, 목표를 정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에 따라서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성공이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위치에서 누군가한테 배려도 하고
누굴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꼭 이루고 싶은 목표, 꿈, 그리고 내가 먼 훗날 이루고 싶은 거는 책 속에 많이 써 있죠. 종이에 써라, 써서 벽에 붙여라, 많은 얘기하죠. 저는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10년 전에 아까 편지 소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사실 끼니가 좀 어렵고 직원들 월급을 상당히 못 주고 할 때 직원들한테 제가 편지를 계속 썼었어요. 직원들 모두에게 미안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박 실장에게 미안하구나. 지금 내가 직원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먼 훗날 나는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급여도 제대로 못 주는데 함께 해주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마음이 아프구나. 대한민국 최고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자는 약속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 나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너희들에게 다짐을 해본다. 지금은 한 개의 매장밖에 없지만 10년 뒤에는 어엿한 우리 사옥에서 국내 최고의 프랜차이즈가 되어 함께 삶의 터전을 만들어보자. 그동안 박 실장이 다른 직장을 간다고 해도 그 순간까지 고마움을 잊지 않으마. 10년 뒤에는 중고차라도 사서 주말에 한 번씩은 야유라도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만들어보자. 가맹점이 없지만 우리 아이템 너와 나 그리고 몇 안 되는 직원들 함께하는 열정이라면 5년 뒤에는 100개, 10년 뒤면 300개의 가맹점을 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 그때를 위해 상상하면서 멋지게 함께 뛰어보자. 이 순간부터 잘 되는 모습, 성공한 모습, 최고의 프랜차이즈가 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뛴다면 꼭 이룰 거라 확신한다. 우리는 멋진 놈이지 않느냐. 그리고 성공한 리더가 돼보자. 고맙고 미안하다, 박 실장. 의미 없는 내용을 써내려갔지만 제가 책을 읽고 내 생각을 변화를 글로 써서 직원들에게 전달한 내용들이거든요. 한 30여 장의 편지가 있어요. 저도 힘들고 그때는 이 편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도 갖거든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나름대로 글을 써 한번 보관해 보십시오. 저는 매년 1월 1일 날 5년 뒤에 나의 모습을 그려가지고 매일 한 장씩 써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5년 뒤에 그 보험은 거의 이루어지더라고요. 왜? 그걸 하려고 내가 노력을 무지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이라도 환경 탓을 하지 말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제가 양자 얘기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 끈기, 추장 얘기, 아기가 태어나서 거기까지의 여러 얘기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오목조목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갖고 여러분 노력한다면 성공할 겁니다. 자, 제가 아까 창업 얘기했죠. 이제 창업 얘기해야죠. 그죠? 창업에는요,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첫 번째, 유망한 것. 그 다음에 유명한 것. 그 다음에 유행하는 것. 어떤 거 하면 망하죠? 그렇죠. 근데 유행하는 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저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팁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유명한 거는 비싸. 그 모대. 그죠? 5억, 6억 들여서. 유망한 걸 찾아야 돼요. 또 유행하는 거 하면 6개월 갈 수도 있고 7개월 몇 억 들여서 망할 수 있어요. 유행하는 건 찾기가 아주 쉬워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망했거든요. 지금은 장사가 잘 되지만 누군가가 쉽게 옆에 따라할 수 있으면 그 유행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될 게 차별화 전략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차별화라고 해서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작은 것 차이, 그 차별화예요. 그래서 그런 걸 또 하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또 무슨 시대죠? 여기 계신 분들 맛집 찾으면 뭘로 확인하고 가죠?
모바일로 SNS, 그죠? 저처럼 50대 넘으면 그냥, 야, 우리 맛있는 집 가자 그러는데요. 40대까지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핸드폰 탁 꺼내가지고 무슨 맛집 딱 찍어보서 가거든. 즉, 모바일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돈 틀림없이 성공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창업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끈기, 여러 가지 다양한 것과 또 이런 아이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그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저는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멋진 강의를 해주신 한윤규 대표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강의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궁금증을 같이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삼남 씨가 함께 더 자리했는데 박수 좀 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이삼남 씨가 우리 한윤규 대표에 대해서도 많이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아, 네. 저 대표님 강의 들으면서요. 다짐도 하고 또 반성도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네. 강의 중에 빠진 게 있어서 네,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네, 어릴 적 별명이 차돌이라면서요? 차돌? 예, 저는 착실이었는데 친구들이 차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와전이 됐군요. 별명이. 착실이보다는 차돌이가 난 것 같아요. 이제 단단하고 네. 야무지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듣고 나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어린 시절, 학창시절 꿈이 운동선수였다고요? 네. 네. 그 꿈은 이루신 건가요, 그럼? 하다가 하다가 못했어요. 마르시고. 네, 전문적으로 좀 하다가 직업으로 좀 못했어요. 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인데요. 지금의 아내와는 첫사랑이시라고요, 첫사랑? 네. 아, 네, 진짜요? 맞아요. 와, 박수 보내주세요. 야 지금 직업이 대학생이라고 그러시네요, 대학생. 네, 야간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녹화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아, 학교에? 네. 오늘 대표님의 강연을 들으러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분들께서 우리 대표님께 궁금한 걸 몇 가지 저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리 멋진 목소리의 김준모 MC께서. 네네네. 아니,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나이가 50k를 넘으셨는데 학생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전공을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예, 뷰티 쪽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뷰티요? 네. 뷰티가 아니고 뷰티. 뷰티. 근데 그 뷰티 학과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인 욕망 중에 네네. 아름다워지고 싶고, 이뻐지고 그렇죠. 싶고, 젊어지고 싶고, 네네네. 오래 살고 싶은 게 욕망이지 않습니까? 예예. 이쪽을 제가 관심 있게 본 지가 한 7년 정도 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들어가서 네네. 또 공부도 하고 있고, 네. 많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또 사업을 하신다면 혹시 뷰티 관련 쪽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뷰티 관련해가지고, 예예예. 실질적으로 우리 그 여성들이 예예. 창업해서 네. 성공할 수 있는 그 아이템 쪽을 좀 개발을 해서 예. 프랜차이즈 쪽으로 아. 한번 사업을 전개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예. 뒤늦게나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이제 이삼남 씨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예전에 제가 그 라디오 방송, 모방송에서 할 때에 그 사연을 소개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사연을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너 이름을 좀 만들어 봤는데 음악을 좀 한번 보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창업을 준비 중인 대전의 한 중소상인입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계속해서 창업에 대한 만류를 듣기도 하고 하려는 창업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7.8기로 꿈을 이룬 대표님, 사업 아이템을 제대로 가려내는 법, 유행이 아닌 유망한 아이템을 선별하는 법, 노하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셨는데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마침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합니다. 어디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저동에서 온 최우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업은 하셨나요?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사장님이시네요. 네. 최 사장님.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한윤교 대표님한테 몇 네.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사업 아이템을 가려내는 법, 유행이 아닌 유망한 아이템을 선별하는 법. 아까 강의를 들으셨는데, 네네.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십니까? 예, 만족합니다. 더 잘할 자신 있으세요?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그 유망한 네. 그런 업종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도 많이 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전문가이시고 그리고 먼저 선배님으로서 그런 게 너무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근데 사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방송 연예 쪽도 그렇고 중앙에 가서 출세를 하고 중앙에서 떠야지 지방은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대전에서 시작을 하셔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거든요. 처음부터 서울에서 사무실을 내고 사업할 생각은 안 하셨었나요? 처음에는 이런 프랜차이즈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요. 예. 어떻게 좀 먹고 살까 하다 보니까 좀 된 건데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겸손하시고 뭐든지 운이 좋았다고 하시는데, 예. 그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죠. 이 운은 음.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네. 운을 제가 만들죠. 따라오게. 아하. 그게 아까 강의했던 중에 예, 많은 예, 예. 내용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예,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끈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최 사장님께는 우리 한인교 대표께서 특별히 또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이 CEO가 되기까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한 8,900권 정도 읽은 것 같아요. 8,900건요. 아니, 근데 책을 읽으시면은 본인이 읽으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뭐 아침마다 직원들하고 독서 포럼을 하세요? 네. 매주 목요일마다 아침 네. 6시 반에. 아침 6시 반이요? 네네. 그 지역의 대학생들과 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들하고 네네네. 공동된 책을 가지고 예, 예. 읽고 나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서로 느낀 바가 틀리고 그렇죠. 또 각자 삶에 적용한 게 틀리다 보니까 네네네.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사회자님도 꼭 한번 예? 참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뭘요? 꼭 참석하시기를. 어디를요? 6시 반에. 직원분들의 그 얘기가 정말 궁금하네요. 그분들이 어떻게 자발적이신 건지. 예. 자, 지금 우리 한윤교 대표께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어려운 적도 있었다 그러는데 성공은 지금 하셨기 때문에 시민강좌에서 이제 강연도 하셨고, 실패는 몇 번 정도 하신 것 같습니까? 성공한 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대략. 10여 번 정도는 했다 무너졌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패를 해서 계속 10번 정도를 했을 때에 다시 내가 서야 되겠다라는 거는 어떤 힘에 의해서 쓰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강의 시간에 네. 얘기했듯이 사실 좌절도 많이 하고 음흠.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었는데 죽고 싶어가지고 혀도 한번 깨물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책을 통해서 이제는 나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예. 더 실패 많이 하는 사람도 예.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태어난 이상 한번 나도 예. 해보자. 그러면서 생각을 바꾸니까 예. 충분히 극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조금 좋지 않은 생각이 그것도 실패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런 아픔도 있으셨구나. 그렇다면요, 예. 그 어떤 책에서 어떤 글귀를 보고 좀 힘을 얻으셨나요? 아직 좀 기억을 하고 계신 어떤 글귀가 있을까요? 네, 그 책 제목이 상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어느 한 분이 자기가 읽던 책, 오래된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준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하나의 아버지로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많은 생각을 거기서 바꾸게 됐어요. 대기업을 그만두기까지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거고요. 또 가족들의 반대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가 좀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반대가 적었던 건 같은데 그게 더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었나. 그걸 좀 받아들이고 참고를 하면서 했었다면 좀 더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아픔을 적게 주지 않았었거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제 CEO이신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CEO다. 어떤 CEO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CEO다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 네.
권위주의적인 거는 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즉, 내가 가장 어려울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뛰고 있고, 네. 또, 그렇게 해야만 이제 직원들도 함께 할 수 있고, 네. 사회의 어떤 배려와 봉사 이런 걸 통해서 네.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CEO가 돼야만이 네. 진정한 CEO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질문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소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템 구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다. 어려운 얘기인데 지금 대세가 네. 소자본 창업 이런 아이템 창업이 대세거든요. 우선 저는 그 SNS라든가 이런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서칭을 먼저 해보고 직접 발품을 팔아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상권에 어떤 아이템이 맞는지 한 번쯤 먼저 시장 조사를 해보고 접근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 조사와 몸속 경험을 좀 해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너도 나도 창업을 하고 있는데요. 창업의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창업 준비하는 자세,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먼저 창업이라는 걸 생각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즉 도전이죠. 네, 도전이고 그 도전이 자만심이 아니고 자신감 또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또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건지 많은 자료과 강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들으면서 준비를 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전쟁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네.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다. 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예, 그러니까 창업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고요. 저는 방송은 전쟁이다. 잘 해야 다른 프로를 이기니까. 그렇죠? 예.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회사 일도 해야죠. 책도 읽어야지. 봉사활동도 하셔야지. 쉬는 날에는 쉬는 날은 있습니까? 저는 일하고 예. 책 읽고 하는 게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쉬는 날이 전혀 없으세요? 그 자체가 그냥 나는 쉬는 거다. 주말에는 그래도 예. 가족과 함께 하고 있죠. 그때는 뭘 하세요? 못했던 영화도 한 번 보고 예, 예. 쇼핑도 잠깐 하고 밖에 나가서 짜장면도 한 그릇 먹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주말의 휴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책, 가족. 그러신 것 참 같아요. 소박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예. 조사한 것 중에 보니까 취미가요. 노래교실 가서 노래 부르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쩐 일이십니까? 이제 제가 사실 절대 음치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면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야 세상 살면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노래는 왜 안 되냐? 그 노래 한 곡 가지고 6개월씩 부르고 그러니까 다른 무대도 이제 음정박자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이 자리에서 한 두 소절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이 반주가 없으면 안 되는데. 아니 그냥 잠깐만 맛배기로. 네, 두 소절, 뭐 한 소절도 한 소절도 괜찮고. 좋습니다. 네네. 네. 전영록의 애심. 네. 오늘이 이라면 음치죠, 그죠? 네, 음치신데요. 네네네. 다시 한번. 오늘이 가기 전에 이러면 음치잖아요. 아니 잘하셨어요. 오늘이 가기 전에 어떻게 노래는 들을 수 있나요?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자, 이제 우리 한윤교 대표님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앞으로의 꿈과 또 다른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물론 꿈은 항상 이루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또 다른 꿈을 꾸고 도전하게 되는 게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작은 꿈 중에 하나가 이 대전에 뷰티 대학을 설립해서 그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지역에 없는 그런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교육자로서 제가 직접 뛰지는 못하지만 예.
후원자로서 뒤에 어떤 근본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시민 강자는 힘든 현실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멋지게 역전 신화를 이룬 프랜차이즈 창업의 전도사 한윤교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도전이 없으면 실패가 물론 없겠지요. 하지만 성공도 없습니다. 자, 한윤교 대표의 열정과 도전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함께 열심히 생활하고 멋진 삶을 이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민강자 3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아침에 이제 독서 토론이라고 해서 일반 대전 시민분들하고 저희 직원분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독서 토론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아침 저희 같은 경우는 또 6시까지 와야 되다 보니까 5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저희도 이제 구말 없이 나오는 부분들이 제가 또 책을 또 많이 평소에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임을 좀 통해서 한 달에 4권 이상은 항상 읽게 되니까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서 아침에 조금 피곤하지만 일찍 서둘러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목요일마다만 일찍 일어나시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책을 항상 읽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엔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단점은 아까 저희가 저 어일림 토론하면서 맨날 말하는 거지만 희생이란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 근데 그 희생이 어떤 거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잠을 좀 덜 자는 게 희생이다. 그런데 분명 얻어가는 건 있으니까 좋다. 이런 느낌은 있죠. 정말 많이 틀리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부드러운 분위기. 저도 작년 여기 입사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거는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활발하고 서로 웃으면서 농담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회사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친근한 느낌.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목요일마다 정말 좋은 거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시에 출근을 하니까 참 힘든 부분도 있고요. 몸이 참 피곤한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퇴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빠짐없이 출석하겠습니다.